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알아본 농지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매달 대출을 받는 제도로서 나이를 60세에서 55세로 변경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이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세 감면은 2019년 말 일몰 예정이고,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이용 시에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가입 연령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데,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사이여야 되고,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만 65세 이상입니다. 주택가격은 부부 기준 시세로 9억 원 이하인데 공시가로 바꿀 예정입니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우대 방식은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데, 확정기간 방식을 하면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고,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의 경우에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 관계자인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가격 평가 방법은, 아파트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한국감정원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최하층은 하한가, KB 시세는 하위 평균가를,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 KB 시세는 일반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희망을 하면 고객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감정평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시세와 감정가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평가는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방법을 플로우차트로 정리해보면 아파트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으면 한국감정원 시세를 적용하고 없으면 KB시세를 적용하고 최하층은 하한가, KB시세는 하위 평균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 KB시세는 일반 평균가를 적용하는데 고객비용 부담 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을 하면 시세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고객평가 신청이 없으면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평가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중간값을, 없으면 KB국민은행 시세의 일반 평균값을, KB시세도 없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도 없으면 공사와 협약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고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하고 최저층이 아니면 중간값 등을 적용하는데 신청인이 고객비용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 요구가 없으면 시세 등을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형은 인출한도 설정이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종신혼합형은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형은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 후박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형은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반드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됩니다. 대출 상환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의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 확정기간형과 대출 상환형은 정액형입니다. 우대형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 시에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해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이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우대 지급형과 대출 한도의 45% 이내의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우대 혼합형이 있는데 모두가 정액형입니다.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에서 일반적인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재건축 등에 의해서 신증축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기존 주택에서 일반적인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가격과 신규 주택가격이 같을 때에는 월 지급금이 동일하고 기존 주택가격보다 신규 주택가격이 더 높을 때에는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데 초기 보증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가격보다 신규 주택가격이 더 낮을 때에는 보증잔액이 주택가격 차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가격 차액 전부로 보증잔액 일부를 상환하고 월 지급금은 동일하고 보증잔액이 주택가격 차액보다 적을 때에는 주택가격 차액 일부로 보증잔액 전부를 상환하고 월 지급금은 감소합니다. 기존 주택가격보다 신규 주택이 낮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기존 주택이 9억 원, 신규 주택이 7억 원이면 가격 차이가 2억 원이고 월 지급금, 개별 인출금, 보증료, 대출 이자의 합인 보증잔액이 3억 원이면 주택가격 차액 2억 원 전부로 보증잔액 일부 2억을 상환하면 월 지급금이 동일하고 보증잔액이 1억 원이면 주택가격 차이 2억 원의 일부 1억 원으로 보증잔액 전부 1억 원을 상환하면 본인에게 1억 원이 돌아가므로 월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재건축 등에 의한 담보주택 변경은 주택연금 이용 중에 재건축 등 사업 참여에 따라서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향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신증축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재건축 등 사업 참여 시에도 주택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해서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은 재건축 등 사업기간 중에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 또는 수령하게 되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증축 주택가격이 더 높다고 보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증축 주택가격이 더 낮다고 보고 월 지급금 증감은 일반 주택 증감과 같습니다. 담보주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입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해서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대출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액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액의 85%가 되기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설정을 해야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난 후에 제한을 하는 행위는 1번으로 담보주택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여기서 주택금융공사가 120% 설정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담보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세 번째로 담보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는 행위. 여기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 및 약정이 해지되고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가입자,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사나 금융기관이 채권 최고액 변경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채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선순위 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 보증약정 또는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 변경 신청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참여한 결과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해서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주택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공사가 정해서 통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급도 정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연금 대출이자 적용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CD에 1.1%를 더한 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기준 코픽스에 0.85%를 더한 금리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0.1%포인트 인하합니다. 주택연금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면서 받는 보증료이고 초기 보증료는 처음에 한번 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 나누기 12를 매월 납부하는데 신청자가 직접 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부담으로 대출을 발생시켜서 공사에 납부합니다.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대출을 한 금액으로 월 지급금, 개별 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인데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어서 복리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변제금액은 변제일 현재 주택가격과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변제하면 되고 변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용 도중에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를 할 수가 있고 현금으로 임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요 흐름을 차트로 보면 연금을 가입하면 채무가 발생되고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승계 배우자가 없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되고 승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 인수를 안 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되고 배우자가 채무 인수를 하고 배우자도 사망을 하게 되면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면 종결이 되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 금액이 채무 금액보다 많아서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대개 맞는 주택연금 찾기는 부부 두 분이 모두 60세 미만이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상환예정 담보대출 금액이 연금 지급 한도액의 50%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50% 이상이 안되면 일반 주택연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이 안되고 65세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을
65세 미만이 아니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일반 주택연금을, 기초수급자이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합합니다. 11월 14일 발표한 개선 예정 내용입니다.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하고 주택금융공사만 주택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던 것을 주택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을 치러가는 형태도 가능하게 하고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률을 최대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에 자녀들이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던 것을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가입주택 임대가 불가하던 것을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서 허용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서울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 연령별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주택연금 소개 월 지급금 예시에 표시된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지급 방식에 따른 지급금은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